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팩트의 승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간밤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조기금리 인상 우려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대표적 비둘기파로 통하는 세인트 총재가 첫 금리 인상을 2020년 말로 예상한다는 말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매파 발언이라고 생각되면서 증시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산업재 등 경기 회복에 민감한 주들이 하방 압력을 받은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 유가는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WTI 가격이 71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금 가격은 7주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는데요. 잠시 후 자세한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를 살펴보면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스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월요일을 반겨주는 마스터 차트 남자 마스터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남자입니다. 이제 전주에 주요 이벤트가 있었죠. FOMC가 있었는데 사실 FOMC에서 이제 나왔던 발언들이 사실 네. 뭐 매파적인 이런 발언들, 뭐 이런 성향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파적이라는 발언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이제 인상한다라는 이런 성향 자체가 많이 이제 있었다,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관점이 과연 이제 증시의 하락을 좀 야기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중점을 좀 다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추세도 어떻게 방향이 좀 나올지, 이 부분에서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오프닝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왜 갑자기 비둘기파이에서 매파로 돌아섰는지 그 부분이 일단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일단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블러드라는 이제 연준 이사죠. 세인트 네. 루이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연준 이사를 맡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이제 매파적인,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발언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엔 점도표에 나왔죠. 제가 나중에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네. 금리 인상을 2022년도에 점을 찍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는 블러드 총재라는 사람이 이제 찍은 거죠. 그래서 밝혀진 거네요. 그렇죠. 이 금리 인상을 뭐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실 2015년도에도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인식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이 비둘기파적이라고 하는, 즉 금리 인하를 좀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수 좀 보수적인 이런 사람이 이제 갑자기 이런 매파적인 발언, 즉 금리 인상을 이런 추구하는 성향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증시에 좀 하락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간단한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시장을 좀 통제하는 그런 스탠스가 좀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좀 의도적인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좀 추구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뒤에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오늘 나스닥 방향성, 단기적인 방향성 오늘 좀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트레이딩 뷰 그리고 시세 분석 살펴볼 텐데요. 일단 나스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0.14% 상승한 14,05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 일단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뷰를 주실지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3, 2, 1. 매수로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 매수 관점을 좀 드렸는데, 네. 사실 오늘 트레이딩이요, 여러분들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매수 포인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30포인트. 저는 이 시점에서 저는 매수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제 14,030 구간에서 자 매수가를 걸어두는 게 아닙니다. 걸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 눌림, 즉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30 부근에서 지지 여부를 어느 정도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네. 가서 다시 시장가든 매수 이 30포인트 이 근처 내에서 매수를 좀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14,030포인트 매수값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좀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마스터님. 네, 오늘은 이제 물론 이제 뒤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단은 네. 좀 차트 중심적으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지금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제 장 시작한 지 10시 30분이고 지금은 약 한 30분이 흘렀습니다. 네. 시작하고 나서 급락을 보여줬었어요. 하락이 큰 폭으로 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11선에 대한 이미 좀 지지를 받아줬다. 지금 11선 근처가 13,990에서 980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 13,980과 99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다시 기술적인 반등의 구간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오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봉상에서 1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갔다라는 게 일단 핵심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놓고 봤을 때 60분 봉상에서 하단으로 이제 하단 저점부터 즉 13,450포인트부터 매수에 대한 채널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매수에 대한 채널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장 시작하자마자 11선에 대한 지지 구간이었죠. 이 포인트가 13,980에서 99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하단 지점에서 이미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이탈이 나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단으로 이탈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에 대한 추세가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팻말을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매물대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덧붙여서 활용하는 게 바로 수평 매물대라고 하는 건데 이 매물대라는 거는 이 위나 아래나 어느 정도 이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이 얼마나 포진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하단으로 장 시작하면서 14,060 라인대와 이 14,040포인트 라인대가 하단으로 이탈은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금 이 회복을 해주는 이 구간에서 추세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들은 14,060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분봉 관점에서 봤을 때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죠. 이 포인트가 거의 한 20%나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매수나 매도에 대한 물량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로서 우리가 저항대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추세적으로 이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또 매수가 나오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관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60분 봉상에서 매물대가 이탈이 나와줘야 단기적으로 다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14,050과 이 60포인트에서 횡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1차적인 상승 추세는 나왔겠다. 그럼 결국에는 고가놀이를 한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 시작이 10시 30분에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월요일장에 대한 이 발산에 대한 시가죠. 하락한 이 음봉에 대한 시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봉에 대한 시가 라인대가 매물대 근처 라인대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횡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추세적으로 다시 이탈, 즉 상방으로 이탈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대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횡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조금 관망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도록 하고 추세 상승이 지금은 핵심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일봉상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13,990포인트가 이탈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매수에 대한 추세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중요 포인트는 14,060포인트 이탈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조정 시에 대한 14,030포인트. 저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노리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 초반에는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지만 이제 점점 반등을 시도하는 시점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마스터님께서 짚어주신 포인트 잘 살펴보시면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스터님 지금 나스닥 차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들 좀 함께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네. 60분봉 상에서일 거예요. 지금 6월 17일 날에 FOMC가 있었죠. 근데 이 FOMC 이후에 완전히 좀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이 네. 하락을 했다는 이유는 일단은 매파적인 발언이죠. 앞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금리 인상을 추구하는 성향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 총 연준 이사가 이제 한 18명 정도 되는데 네. 좀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3월 점도표랑 뭐 6월 FOMC 점도표 이게 이제 전주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다시 좀 복습하는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2년에 금리 인상 전망위원이 4명이었습니다. 4명. 근데 지금 7명이나 늘었죠. 2023년에 대한 금리 인상도 7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시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이제 이 투표수가 좀 많아진 만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시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도 금리 인상이겠지만 이 2022년 금리 인상 전망위원 중에 블러드 총재라는 이 사람이 2022년에 금리 인상을 점도표에 점을 찍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다 예측은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다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둘기파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줬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시장은 우려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위축 심리가 좀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시사하는 발언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블러드 총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제 원자재 시장이 뭐 다소 이제 진정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원자재 시장인 이 원유 시장은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원유가 상승하는 국면은요,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국면에서는 원유가 상승을 하는 국면에서는 시장이 리스크로 크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근 고용 지표를 판단했을 때도 경제 성장이 완전히 제대로 성장하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되게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러드가 얘기를 했죠. 2022년 금리 인상 전도표 찍은 거는 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표가 되어 있었어요. 네. 발표가 됐는데 자 파월이 FOMC 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번역기로 여러분들 이해 못하실까 봐 번역기로 이제 같이 캡처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자 파월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높고 끈질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물가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 뭐 계속 이쪽으로 얘기를 했었죠. 물가의 상승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계속 일축을 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물가는 계속 오르는 국면인데 자꾸 이제 파월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조금 신뢰도가 떨어질 찰나였어요. 근데 이 파월 의장이 결국에는 이번 FOMC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신뢰도가 좀 떨어진 찰나에 다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 능력을 다시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좀 안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즉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남기지 않고 다시금 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기대 물가를 좀 자극을 했을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23년에 금리 인상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의 강화는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기대 물가를 자극을 해가지고 사실 물가가 계속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오르는 국면인데 파월 의장이 계속 일시적이라고 얘기만 하니까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사실 파월 의장, 즉 중앙은행 측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예. 네. 그럼 이 언급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사실 계속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만약에 일시적이라고 했으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통제는 좀 소홀히 하는구나 라고 이제 시장이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이 물가 상승이 계속 오르는 국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연준 이사들이 뭐 어떠한 발언들을 하더라도 네. 시장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오히려 분위기를 좀 더 악화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번 FOMC 때 그 기회를 오히려 좀 잘 잡았다, 잘 대응해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점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라고 보면은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기대 물가를 오히려 좀 자극시키지 않고 금리 인상, 즉 점도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물가 상승을 좀 야기할 수 있는 거를 다소 누구르터로 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높고 더 끈질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관여를 하겠다, 통제를 하겠다라는 게 간접적으로 해석이 되고 FOMC 때 물가 상승률을 좀 전망치를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3분기죠. 3분기 이후에 이제 4분기 때 하반기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이 부분에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즉 점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에서 좀 보시다시피 기대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현재 관점에서 고용 지표가 제대로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걸 시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만약에 기대 물가를 지금처럼 일시적이라고 만약에 계속 코멘트를 남겼을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어쩔 수 없이 앞당겨야 하는 그런 시기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시장이 좀 예상을 하는 건 이제 했지는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락을 좀 야기할 수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안전하게 관리를 해줬다. 물가 상승에 대해서. 그래서 고용 지표가 지금 잘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국면에서 완화적인 정책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 이런 식으로 좀 통제하면서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에 금리 인상 점도표에서 얘기가 나온 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 투표수가 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리스크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점도표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을 그냥 추인은 해볼 수 있는 그냥 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2022년과 2023년에 이런 금리 인상을 이제 원하는 이 연준 이사들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시장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럼 2014년의 당시 상황과 비교해 보자면은 실제로 그 점도표가 정확히 반영이 되지는 않고 그냥 예상 수치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건가요? 예. 그리고 최근에서도 파월이 얘기를 하죠. 네. 점도표가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이 중요한 지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이미 한번 일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자산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뭐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국면인데 이거를 그냥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썼지 않았을까. 즉 공개시작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공개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시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점도표를 공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주식이라든지 뭐 해선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주식이라든지 지금 관점은 현금을 보유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조정이 좀 왔을 때 그때 매수에 대한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게 큰 폭으로 하락을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추세적으로 뭔가 하락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FOMC가.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아싸리 지금 조정이 나오는 국면에서 봤을 때는 저점에 대한 매수 기회로 좀 삼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트레이딩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발언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언급한 것이 변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발언은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고 기대 물가 자극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락폭을 계속해서 하락폭이 이어질까라는 대답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다만 이번 주죠. 이번 주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이 엄청 많아요. 연이어서 아주. 네, 연이어서 네. 차라리 저는 이번이 정말 중요한 FOMC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주에도 FOMC가 중요했지만 이번 FOMC를 통해서 사실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다시 한번 바꿀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이고요. 네.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을 찍었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발언하는 기관들이에요. 연준 이사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 예정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매파적으로 이제 성향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비둘기파로 성향을 바꾼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번 주 증시는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 조정 포인트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대응하실 때 안전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이라든지 매도 전략이라든지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잘 준비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초반에는 이제 혼조세를 보였는데 지금 다시 나스닥이 또 상승하는 국면으로 들어섰네요, 왓선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네, 나스닥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14,030구간대가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부근이에요. 그리고 네. 지금 전일 종가 부근이죠. 그래서 이 전일 종가 부근에서 이제 거의 조정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단기 분봉상에서 봤을 때는 추세 상승 돌파가 나왔다는 말이죠. 음봉에 대한 시가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4,060포인트입니다. 네. 이 14,060포인트가 상승으로 이탈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분봉에서는 돌파가 나왔어요. 딱 나왔네요. 다만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적인 분봉보다는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중기분봉부터 음봉에 대한 시가가 앞서 말씀드렸던 14,060이거든요. 그래서 60라인대가 오히려 좀 종가적으로 좀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14,030구간대는 매수 포인트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지지 여부 판단하시고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매수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4,030포인트 다시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FOMC 의원들의 발언이 예상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발언들을 조금 조심하면서 관망세를 유지해보는 게 이번 주에 좋은 해결책일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방향이 나오진 않았을 때는 네. 기술적 분석이 저는 되게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분석은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사용하는 것은 수평 매물대와 뭐 피보나치, 뭐 그다음에 뭐 DMI 뭐 이런 보조 지표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 지표는 제가 방송 시간 관계상 보조 지표를 잘 설명드리는 시간이 좀 다소 부족해서 노란톡, 제 차트 남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여러 가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인데 요거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보 제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들 드리도록 할게요. 네, 노란톡에서 차트 남자님과 더 많은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나누실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 차트 남자 백틱의 승부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골드 시세도 살펴보고 올게요. 골드는 현재 0.58% 상승한 1,77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선이 골드는 이제 상승세로 들어갔는데 오늘 또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가 볼게요. 3, 2, 1.
매도로 들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골드를 매도를 봐야 될 시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드디어 그 시기가 왔나요? 그렇죠. 제가 근데 얼마 안 지났어요. 제가 뭐 저번에 네. 진짜 매도에 대한 기회가 온다. 그게 이제 1,900달러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방송 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하락을 했죠. 사실 1,900달러 선에서 지금 1,770달러 선까지 왔다라는 거는 거의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는 매도에 대한 트레이딩을 오히려 1,900대 선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렸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자, 일단은 FOMC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양봉 라인대가 아래 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당연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확실히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네.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 있었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금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 유가, 원자재 시장인 유가 상품을 제외하고 나서 지금 여러 원자재 시장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상승이죠. 이 물가 상승 우려가 좀 다소 약화되는 국면으로서 골드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차트 국면에서 봤을 때 매도에 대한 포인트는요. 1,810달러 선 부근에서 매도 전략 노리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지가 되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봉 추세상에서 봤을 때 5일선 부근이에요. 그래서 5일선이 한 번에 이탈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기술적인 반등은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매도 추세를 거의 다 보여주고 나서 매수 추세가 강하게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매수 추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는 이거 지나갔네 하고 밑에서 매수 잡으면 네. 거의 매도로 손절이 나갑니다. 아이고, 조심해야겠네요. 네. 골드는요 추세를 한 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한 번에 보여주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1,800달러 선까지 기다리시면 오히려 저는 매도에 대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구간은요 1,810달러 선 매도 전략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810달러로 매도 자리값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금 가격이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저치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저점이 얼마나 더 열릴 것인가에 대한 게 살짝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 관점에서 좀 봤을 때는요. 일단은 지금 추세상에서 일봉 추세상이죠. 우리가 매도에 대한 채널인데 이 매도에 대한 채널을 제가 옛날부터 그렸었어요. 근데 이 부근 라인대가 저는 이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단으로 이탈이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이 부분이 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이제 금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했을 때 그때 이제 상승을 했었고 네. 그게 이제 고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1,912달러 선에서 저항을 받고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매도에 대한 채널로 다시 돌입을 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단기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FOMC 때 매파적인 발언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을 추구하는 성향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빨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시사를 하면서 달러가 초강세 현상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달러가 강세, 즉 92달러 선까지 상회를 했는데 제가 지금 달러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달러가 92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도 지금 물가 상승이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고 그리고 달러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강세 현상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골드를 매수를 잡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다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우리가 보내주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달러 강세에 따른 골드의 하락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를 해서 네. 우리가 예치할 때 금리를 좀 더 주겠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히려 화폐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골드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최근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었고 지금도 네. 현재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 구간이긴 한데 이 관점에서 사실 마이너스 금리 구간에서 물가 상승이 최근까지 일어났었잖아요. 그럼 이 물가 상승을 포함을 하게 되면 사실 예치해도 매력이 없어지게 되겠죠. 물가 상승이 크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물가 상승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분위기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번 FOMC 때 금리 인상 발언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서 화폐에 대한 가치가 매력이 좀 부각되면서 달러가 강세 현상이 나오게 되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골드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추세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 상단 지점이 1810달러 선이에요. 1810달러 선. 그래서 사실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캔들에 대한 종가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겠지만 이 포인트도 나스닥이랑 동일합니다. 저항 여부를 어느 정도 받아준다라고 했을 때 매도 전략을 좀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 매도 전략 만약에 이제 가져가신다라고 했을 때 추세적으로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저는 한 500틱, 그 100틱으로 이제 짧게 이제 단기 데이 트레이딩 말고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좀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매도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관련 이제 좀 PPT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리포트 관련 리포트에서도 나와 있죠. 정점을 지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요죠. 즉 해지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물가 상승률은 사실 뭐 기저 효과라든지 병목 현상을 통해서 물가 상승이 많이 나왔었어요. 다만 이제 FOMC에서 연준 이사들이 발언을 한 게 하반기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공급적인 부분이 해결된다라고 했을 때 하반기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이지 지금은 아직은 공급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을 충분히 야기할 수는 있지만 2분기를 정점으로 즉 기저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사실 기저 효과가 상당히 크고 우리가 코로나 작년 대비했을 때 코로나19 이전 때는 이 원자재 이제 원유를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너스 유가였어요. 마이너스 유가였지만 사실 전년 대비했을 때 이런 가격적인 폭 차이가 많이 나면 실제보다 크게 올라오는 효과를 기저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물가 상승이 좀 나왔다. 근데 이 물가 상승이 2분기를 정점으로 다소 이제 진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계속적으로 공급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고 우리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국면에서 봤을 때 수요적인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비용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 즉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야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국면이지 지금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좀 소화가 되면서 해결이 되면서 2분기를 정점으로 이제는 조금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하는 리포트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골드에 대한 방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질금리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질금리 구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진짜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소재일 수도 있어요. 미국채 금리,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즉 팁스에 대한 물가 연동국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가 연동국채를 통해서 실질금리를 구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번 주에 나오는 금요일 PCE 물가가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물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FOMC 때 이 물가 전망치를 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연준에서 이제 물가 전망치를 상향을 한 거죠. FOMC를 통해서. 근데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물가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PCE 물가를 통해서 골드의 방향성을 추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예상치가 3.6% 정도 되거든요. YOY로 전년 대비 기준을 좀 뜻하는데 네. 이게 3.6% 이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시 골드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시장 예상치보다 오히려 하회하는 수치를 보여줬을 경우에는 골드가 추세적인 하락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쉽습니다. 우리가 실질금리 구하는 거는 쉽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미국채 금리 아시죠? 미국채 금리. 이 미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1.4%를 오히려 하회를 했어요. 그죠? 네. 최근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인데 미국채 금리 마이너스 PC 물가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질 금리가 계산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 실질 금리인 구간에서는 사실 골드가 어떻게 보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게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가 0%예요. 0%. 0%. 쉽게 설명드리자면 실질 금리가 앞으로 이번 이제 2021년이죠.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실질 금리가 올라오는 국면이 연출될 것이다.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반기 물가 상승 예상을 강하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 점차 둔화될 것이다. 점차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미국채 금리와 이 PC 물가로 계산되는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조금씩 올라오는 국면에 접어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 금리가 올라오는 국면이었을 때는 골드가 다시금 재차 하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물가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작용했던 이 골드의 수요가 점차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1810달러 선 매도 전략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아주 자세하게 시장 상황까지 반영하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2분기 정점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예정이고 개인 소비 지출, 이 지수가 중요한데요. PC 물가를 통해서 골드 방향성까지 잡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요.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드가 안전 자산이고 달러도 안전 자산인데 달러가 강세니까 이제 골드가 인기가 점점 없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달러도 안전자산이고 네. 골드도 안전자산이지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달러는 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금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인 자산이어서 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와는 이제 역상관관계성을 좀 띠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골드가 이제 뭐 그 영향을 받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채 금리에 대해서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다가 지금 관점에서는 달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걸로 이제 계속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뭐 이제 상관관계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상품들의 상관관계들. 근데 이런 상관관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이것 또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통상 이거는 방향이 뭐 만약에 달러가 내려가면 뭐 골드가 올라간다. 골드가 내려가면 달러가 뭐 당연히 뭐 내려간다. 이러한 이 기본적인 원칙들이 계속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관점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상관계성으로.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과 여러분들이 물가 상승, 즉 골드에 대한 트레이딩을 하실 때 물가 상승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다음에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이제 생각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 상황에 따라 골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달러와 역상관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노란톡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일 시세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일은 현재 1.74% 상승한 7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일도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맞서님 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관망으로 유지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관망에 대한 의견을 좀 다소 이제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당일성 트레이딩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진짜. 최고치라고 그죠, 들었습니다. 최고치잖아요. 네. 사실 제가 제가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69.30달러나 70달러 선에서 매수하셔라. 그 매수하신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요적인 이런 측면이 좀 상당히 강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제가 오늘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든 이유는 연준에 대한 발언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원자재, 이 원유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원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근 이 가파르게 올라왔던 원유 가격선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만약에 남겼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조정을 또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밸류를 좀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밸류를 따지고 보면은 앞으로 추세적인 전망이 상당히 좋아요. 좋지만 저는 단기성 트레이딩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면 연준 인사들에 대한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최근 나왔었던 파월이 오히려 예측치보다 좀 더 제가 앞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발언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높고 더 끈질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FOMC 때 이미 이런 얘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연준 이사가 이번 예정되어 있던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 이제 원자재는 다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고, 이제 원유 시장만 조정을 받으면 되는데,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자산 시장에 대한 이런 과열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일은 좀 관망에 대한 매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망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대응하신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좀 차트 분석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저점부터 해가지고 피보나치 조정대 비율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정대 비율로 보신다면 현재 72달러 선부터 72.74달러입니다. 여기부터 고점 찍고 저점에 대한 포인트가 69.52달러 선이에요. 최근 저점과 고점 포인트 이으시면 되겠는데, 자, 조정 포인트 지금 올라면 우리가 통상 0.618 라인대거든요. 0.618. 그 다음에 여기가 1값입니다. 고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추세적인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다 보니까 지금 매수 받으면 상당히 좀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정고점에 대한 고가 라인 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가 수익성을 기대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얼마 못 먹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아싸리 조정이 내려오면은 그때 가서 좀 대응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정 포인트 내려오게 된다면 지금 매물대 기준점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평 매물대 기준입니다. 이 수평 매물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71.56달러 선, 즉 71.50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1.90달러 선인데 지금 여기 간의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0.618 라인대이자 매물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 71.50달러 선. 그래서 이 매물대와 교차 지점이 지금 발생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피보나치의 0.618 라인대가 71.50달러 선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 매물대가 71.50달러 선부터 자리하고 있으니 이 교차 지점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매수 전략을 노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관망을 유지하겠지만, 오늘 나는 그래도 매수를 좀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71.50달러 선에서 매수 전략 가져가시는 것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영향을 받아 조정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단기적으로는 관망 짚어주셨는데요. 71.50달러 선을 주목하시면서 추후 매수도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일에 관련해서는 혹시 추가적인 쪽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V자 반등은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좀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V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사실 추세 회복은 거의 다 한 겁니다. 추세 거의 회복은 다 한 거지만 이번 관점에서 봤을 때 조정 시에 대한 매수 전략이 좀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달러에 대한 강세 현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 인상 발언을 통해서 달러 강세가 나왔는데 사실 달러와 이 유가는요 역상 관계예요. 왜냐하면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로 이제 원유를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통상 우리가 뭐 배럴당이라고 하잖아요. 배럴당 몇 달러, 몇 달러, 몇 달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달러가 만약에 강세 현상이 나왔을 때는 오일이 저항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달러를 가지고 한 1배럴 정도를 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통상 이제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만약에 100달러입니다. 100달러가 있는데 이거를 100달러에 1배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미국에서 기축통화로 결국에는 이 달러로 원유를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냐면 달러에 만약에 수요가 없어요. 네. 달러에 대한 만약에 수요가 없는데 오일을 거래를 하잖아요. 오일을 거래를 했을 때 달러로밖에 거래를 못 합니다. 그러면 오일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겠죠. 달러에 대한 이 이제 가치가 떨어질 경우. 그러면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달러를 통해서 오일을 사야 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또 살아나고 그다음에 그럼 결국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달러가 또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좀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럼 만약에 이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없어도 즉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일이 오르는 국면이고 그러니까 오일을 살려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달러를 통해서 달러가 강세 현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상승할 수 있는 게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점 포인트 오히려 달러에 대한 연관성을 또 지어보면은 지금은 좀 상단에 대한 저항 구간이 좀 막혀 있다. 그러니까 저항선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최근 달러는 금리 인상 발언을 통해서 강세 현상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고 오일은 또 많이 상승분을 크게 보여줬다. 최근까지만 해도 상승분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정고점을 시도하는 국면에서 우리가 매수 트레이딩 가져가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연준 이사 발언들이 인플레이션 발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 이사들이 이번 예정되어 있는 발언들을 통해서 물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에너지, 즉 원유에 대한 얘기, 코멘트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일이 좀 많이 올라왔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남기면 또 다시 한번 조정 포인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전략은 관망을 가져가시되 굳이 매수로 받아보시겠다 하시면 71.50달러 선에서 매수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달러 관련해서 오일 정리해 주셨는데 저희 워낙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질문이 들어왔어요. 하나만 보고 가도 될까요? 네. 네, 또 어떤 질문이냐면요. 이제 델타 변이가 발생해서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나 이런 뉴스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과 같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혹시나 다시 오면 지수가 무너질 수가 있을지 아니면 델타 변이가 오더라도 지금처럼 뭐 금리와 고용만 살펴보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영국도 재봉쇄 조치를 좀 네. 내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일단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계속 증시에 대한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때까지 보면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일지언정 우리가 추세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사실 엄청 중요한, 즉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6, 7월 고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 확산 자체는 단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악재 요소지 우리가 추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악재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주셨던 6, 7월에 고용 지표가 오히려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6, 7월에 고용 지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는 6, 7월에 오히려 고용 지표가 좀 더 서프라이즈로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증시의 방향성은 물론 이제 금리 인상 발언을 통해서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겠지만 6, 7월에 한번 또 큰 폭으로 좀 조정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대한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이제 실업수당 종료를 했죠. 조기 종료하는 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6월 17일부로 이제 조기 종료하는 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고용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라고 이제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제 7월 달에 발표하는 즉 6월의 고용은 회복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6월의 고용 지표를 확인을 하면서 테이퍼링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 번에 대한 조정, 큰 폭으로 좀 조정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 이번 6월 달과 7월 달 대응 전략은 방어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태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변이 바이러스는 일시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고용 지표에 더욱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해외 선물 차트 남자 백틱의 승부를 검색하고 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시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지금까지 실전 투자 백틱의 승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